이것도 제가 강박이 있어요. 저번에 이게 다 찍었는데 마이크 꺼져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꼭 확인해요. 다 찍었는데 혼자서 펜만 막 움직여. 소리가 안 나. 그쵸? 저번 주에 너무 칠판이 부족했죠. 여기가 칠판이 좀 작아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이죠? 나름 선명하네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1문단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 한번 해봅시다. 자, 소윤이요. 하이데거는 네. 자, 여러분 하이데거는요. 인간을 뭘로 지금 정의를 했대요? 인간을 뭘로 정의했어? 현 존재라는 걸로 정의를 했대요. 근데 그 현 존재가 과연 뭔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현 존재래요. 아, 인간은 그럼 이꼴 자신의 존재 의미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자, 됐어요. 자, 이어서요. 그래서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해요. 삶의 실존적 의미는 실제 존재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걸 말해요. 이런 걸 실존주의라고도 합니다. 철학사조로 어려운 거예요. 자, 이어서요. 자, 여러분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X 쳐버리세요. 그쵸? 아니래잖아요. 그럼 얘는 운명에 따라 간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한대. 즉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이다 라고 봤대요. 아, 그럼 얘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 무언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주목한 사람이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1문단이 너무 짧죠? 첫 문단의 내용이 좀 빈약해요. 뒤에까지 읽어야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석현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별표 쌤이 언제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는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예요. 부사죠. 접속 부사니까 역접의 부사어인데 그 중에서도 주로 문제나 예외나 변수를 뜻할 때 그런데가 떠요. 그럼 왜냐면 역접의 부사어는 종류가 많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의 역할은 어떤 문제 상황 혹은 예외 상황 혹은 변수 상황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봐봐. 앞에까지는 하이데거가 인간은 현 존재이고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무언가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럼 역적 뭔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겠다. 그쵸? 석현 읽어볼게요. 그런데 현 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거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인간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야. 근데 뭐 때문에 그 가능성을 못 펼쳐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능성을 다 펼칠 수가 없대? 사회 때문에. 그쵸? 인간은 여러분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 너네 하고 싶은 거 많죠? 근데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니면 억누르면서 살아? 예를 들면 너네 아침에 더 자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더 자고 싶죠. 근데 너네가 속한 사회가 어느 사회야? 과천중앙고라는 고등학교 사회인 거죠. 그럼 너넨 그 체제를 따라 안 따라? 따르죠. 이런 것만 해도 딱 봐도 느낌이 오네요. 아,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회가 요구한 체제에 따라가서 살기 때문에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못 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대요. 아,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고유성을 드러내는 게 본래적 삶이래. 그치? 그럼 하이데거가 말하는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인간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근데 뭐 때문에 본래적 삶을 못 산다고요? 뭐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적 삶이 조금 이제 위배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이데거는 이를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를 지시대명사죠. 이건 뭐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해됐어? 연결해봐. 현 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 삶을 살아간대요. 아, 여러분 하이데거가 이 경우에는 이 인간들이 세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믿는데요. 세인. 즉 현 존재가 아니라 세인이라는 존재고 그래서 비본래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자, 이어서요.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익명의 모든 타인이 되는 거고 그 삶은 곧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래요.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문제 상황. 근데 이 문제 상황이 왜 생겼다?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제를 지켜나가야 되다 보니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긴 거죠. 어떤 문제 상황? 내가 현 존재로서의 가치, 본래적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됐어요? 오케이, 호찬이.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의문형 떴죠? 의문형을 주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 대답은 누가 해줘요? 자기가 해줄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자문저답. 그렇지. 그러면 의문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를 줘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 집중. 그쵸? 환기시키는 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한번 물어봐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 그쵸? 이 글의 방향성은 뭐야? 그럼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려면 뭘 해야 될까?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는요. 정리해볼게요. 이 글의 방향성은 본래적 삶을 되찾는 무엇? 방법 하면은 이 글의 주제 딱 정해지겠죠. 본래적 삶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글이네요. 그쵸? 됐어요. 어렵지 않네요. 자, 이어서 호찬이 읽어볼게요.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해 이건 뭐예요? 대명사죠? 앞에 거죠. 본래적 삶을 되찾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하래요. 아, 삶은 언젠가 끝난다. 즉 재진술,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래요. 여러분 즉은요. 재진술이가 이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앞말과 똑같다는 거야. 삶이 유한하다. 이꼴 죽음이 있어서 삶은 끝난다. 이게 필요하대. 아, 여러분 우리가 나는 곧 죽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거나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쵸? 이어서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네, 다시 말해 재진술입니다. 앞말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거 X 확실히 쳐버리라고 했어요.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쵸?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서 현 존재 자체 내재에 있는 것이다. 무엇이요? 무엇이 현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그쵸? 죽음이 현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대요. 죽음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부에 갖고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오는 거니까. 또한 나열이죠. 나열입니다. 이어서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또한은 나열의 부사어잖아요. 그처럼 잘 봐. 그럼 여기서 나열되네? 이거는 하수의 독해야. 그럼 우리가 중수 이상으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뭐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야. 뭘 나열하고 있어요? 죽음의 특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특성 1번, 죽음의 특성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은 뭐야? 내재되어 있다. 2번은 뭐야?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읽는 게 독해죠. 그쵸? 그냥 또한 이거는 그냥 글자만 읽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는 무엇을 이끄는 부사어? 따라서 무엇을 이끄는 부사어? 결론. 그렇지. 결론.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형광펜 결론이죠. 왜? 결론이잖아.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좋은 점이 글이 친구들 잘 따라오기 좋아. 자, 봐봐. 여기서 구별되는 고유성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요. 위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익명성을 지닌 타인이 돼요. 그래서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기 위에서 말했죠. 보여요? 자,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다 보면은 고유성이 사라져. 근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죽음은 나만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잖아. 왜? 하이데거가 저런 본래적 삶을 잃어버릴 때 뭘 기억하자고 했어? 죽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자고 했잖아. 왜? 죽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유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본래적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뭘 얘기했어? 본래적 삶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가능해진대요. 됐어요? 자, 이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또 역점이 걸렸어. 소윤이. 하지만 죽음은 적극적으로
자,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X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쵸? 이것만으로는 안 돼.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게 필요하대요. 오케이 이어서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네.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게 자, 여러분 봐봐.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밑에 바로 나와있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이야. 그치? 이게 되면은 사람은 그냥 불안을 느끼고 그러면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죽음을 은폐한다. 한마디로 회피한다는 거야. 죽음을 그냥 알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죽음을 회피한다는 거야. 회피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죽음을 뭐 해야 된다? 회피가 아니라 인식도? 인식 아니고 대면. 그렇지. 인식 말고 대면해야 된다. 여기 나와있죠. 그쵸? 자 이어서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의 불건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죽음에 대해서 단순 인식할 때죠. 죽음에 대해 인식한 결과야. 근데 우리는 인식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죽음을 뭐 해야 된다? 대면해야 된다. 그쵸? 죽음에 대면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죽음을 보고도 죽었네? 이게 끝인 거야. 죽었네를 보고 아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대면인 거고 그냥 죽었군. 끝.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그쵸, 여러분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 뭐 말하는 거야? 단순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대요. 한마디로 죽음을 인식하긴 인식하되 대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인식은 안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여러분 또 결론 나오네요. 결론 석현 읽어볼게요.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함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쵸 여러분. 즉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대면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대면이요. 자,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이건 이꼴 회피죠. 회피하지 않고 이 말인 거죠. 그쵸? 죽음은 아직 오직 않았지만 이어서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러한 하이데거의 본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정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의라고 하죠. 장점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좋은 건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실존적 삶을 우리에게 깨우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됐죠. 그쵸? 여러분 밑에다 도식 한번 해봐 친구들이. 간단하게 한번 적어봐. 하이데거는 무엇을 되찾기 위해 이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적어봐. 하이데거는 땡땡을 되찾기 위해 떼르르 할 것을 강조했다. 적어봐. 이 문장 형식으로. 하이데거는 무엇을 되찾기 위해 뭡니까? 본래적 삶. 그렇지. 본래적 삶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을? 죽음을 대면할 것을 강조했다. 오, 완벽하죠? 그럼 여러분 죽음을 대면했다 밑줄 쳐봐. 죽음을 대면 밑줄. 거기다가 반대 화살표 적어봐. 대립 화살표. 뭐랑 달라? 대면하는 건 뭐와 다르죠? 죽음을 인식하는 거랑. 오, 오늘 완전 그냥 석현이 에이스인데, 그치? 인식하는 거랑 달라, 그치? 왜? 죽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죽음을 뭐 한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뭐 해? 회피. 그렇지, 저거 봐. 죽음을 회피하는 거죠. 인식만 하면 불안해서 회피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하이데거는 본래적 삶을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강조했죠. 대면할 것을 강조했죠. 그 옆에다 화살표 당겨보세요. 그럼 그걸 하면 뭘 찾을 수 있다 해서 1번 뭐, 2번 뭐. 1번 인간의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고유성. 2번 본래적 삶. 두 가지 찾을 수 있다 했죠. 인간의 고유성, 본래적 삶. 이렇게 두 가지 찾을 수 있다 했죠. 자, 우리 친구 다 했으니까 쌤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하이데거는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노력을 해야지 공부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적 삶을 되찾기 위해 뭐하자?
죽음을 뭐 하자? 그치, 죽음에 대면할 것을 강조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쌤이 아까 뭐 하라고 했어? 죽음에 대면하는 거에다가 대립화살표 세워서 죽음에 대한 뭐 인식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죽음을 인식만 하면은 무슨 결과가 생겨요? 죽음을 그치 회피하게 돼요. 왜요? 무섭고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대면하면 뭘 얻게 된다? 1번 인간의 고유성을 다시 얻을 수 있고요. 2번 또 뭘 얻을 수 있다? 뭘 얻을 수 있어? 본래적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여기 한번 빼볼까? 초반에 났죠? 본래적 삶을 되찾기 위해 즉 본래적 삶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였어? 사람들이 그치 어디? 사회 속에서 뭐가 돼서? 세인 그렇지 세인이 되어 잃어버린 거죠. 오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이거 너무 완벽한데? 외곤 줄? 문과 천재 같단 말이에요. 깔끔하죠 여러분? 이게 다잖아 그치? 이게 다야. 근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야. 실존의 의미 그쵸? 이 모든 게 실존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이었다는 거야. 됐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복합지문이에요. 그럼 가지문이 이거라는 건 나지문도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보자고. 자 우리 호찬이부터 읽어볼게요. 사르트르는 여러분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윤사 같은 거 배우면 이 사람 뭐 안 배울 수가 없는데 안 배우겠죠 윤사를 친구들이. 자 읽어볼게요. 호찬 인생을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할 자 인생은 하나의 긴 기대라고 봤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하이데거도 인간에 대해서 좋은 정의하고 들어가더니 이번에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들어가죠. 인생은 하나의 긴 기대래요. 기대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네. 그쵸? 이해하세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르트르는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은 기대를 하고 또 해 거듭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기대를 거듭하며 존재한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반대로 아까 우리 앞에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맥락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은 뭐하는 존재라고 했어? 인간은 뭘 가진 존재? 가능성, 그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면서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조금 다르죠. 그치? 근데 뭔가 맥락은 비슷해 보이죠?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조금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그쵸. 현재의 자신은 부정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 부정한다는 건 너무 나쁜 의미가 아닌 거 알죠? 지금 나에 만족하지 않고 나중을 계속 그려나간다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가네? 역접이죠? 자, 소윤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봤죠. 근데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어? 죽음이 바로 뭘 차단한다? 죽음은 뭘 차단해? 그치 기대를 차단한대. 오 너무 잘하는데. 자 여러분 죽음은 기대를 차단하고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거래요. 뭔가 좀 부정적 느낌이 나요. 그쵸? 이와 관련하여 자 죽음의 이러한 뜻과 관련하여 이어서 소연이? 여러분 봐봐. 죽음은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얘기했대. 여러분 쌤이 별표 5개 쳤어요. 왜일까요? 쌤 여기다 왜 별표 5개나 박았을까요? 누구랑? 하이데거는 죽음을 뭐라고 했어?
그치. 하이데거는 죽음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재된 것이라고 했는데 사르트르 완전 반대죠. 밖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어서요.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을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여러분 완전 반대로 말하죠. 아까 하이데거는 죽음이 삶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는 단순한 사실이고 그리고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나쁜 것처럼 말을 하네요. 자, 이제 석현 읽어볼게요.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 그쵸 여러분. 내가 사라져. 왜요? 뭐 때문에 내가 사라져요? 뭐 때문에? 그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죽음은 나의 기대를 없애버리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요. 따라서 결론.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다.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그쵸 여러분. 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던질 수 있는 건 타자야. 여러분 봐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나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거죠. 그쵸? 이어서요. 어떤 청년이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넵.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넵.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에 있다? 죽음은 어디에 있어? 죽음은 어디에 있어? 외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일리가 있네요. 그쵸? 하이데거는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르트르는 외부에 있다고 한 이유가 있네. 그리고 여러분 나열이죠. 뭐의 나열? 죽음의 특성에 대한 나열이네요. 이거 똑같네. 여기도 그럼 죽음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나의 외부에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련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해요. 자, 두 번째 특성은 뭐야?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하고 올까요? 앞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은 나의 어떤 고유한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내 존재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사르트르는 죽음은 외부에 있고요. 그리고 실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러한 사르트의 견해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사르트의 뭐에 대한 견해? 죽음에 대한 견해. 그렇죠. 너무 잘하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호찬이.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비판을 받기도 한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한계점인 거죠. 그쵸? 죽음을 너무 남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라는 한계가 있대요. 하지만 뒤에 의도 나오겠죠. 이어서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의죠. 이거는 장점이죠. 이어서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네.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쵸 여러분. 사르트르 입장에서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저기 주제 나오고 있죠?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인 거래요. 즉 죽음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삶을 봐야 되는데 완전 반대. 하이데거는 뭐에 주목하자 했어? 죽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의 본래적 삶을 되찾자고 했는데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보자라고 했대요.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면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은 정리해 보사옵니다. 얌얌 먹어야 돼요.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르트르의 실존적 관점이래요. 반대되죠?
둘 다 실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이데거는 죽음의 대면에서 본래적 삶을 찾자고 했고 사르트르는 죽음은 외부에 있고 그것은 내가 실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돌아보자. 이게 사르트르의 관점입니다. 됐어요?